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단일화 없다던 정의당의 변심입니다. 예, 이 선거 때마다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 연대를 해왔고 이게 적지 않은 효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단일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상정 대표는 당 차원의 단일화는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당 후보 단일화나 당대당 연대 전략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요. 특히 민주당의 약속을 깨고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게 됐는데요. 그 바람에 양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 심상정 대표 얘기를 보면은 당대당 차원에서는 안 돼도 지역별로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각 지역에서 다자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진보 표심이 갈라진다면은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3 보궐선거에서요. 단일화를 통해서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는요. 어제 민주당 이흥석 후보에게 진보 진영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제안이군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단일화 첫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곳 말고도 정의당 입장에서 몇 곳이 더 있죠. 단일화를 해야 될 만한 곳이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기 고양갑과 이정미 후보의 인천 연수 을이 대표적입니다. 두 후보 모두 3파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 을은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민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야권에서도 공천 탈락한 현역 중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울 구로을에서 이제 단일화가 합의가 됐죠? 네, 이 지역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후보가 앞서는 지역인데요. 통합당의 김용태 후보와 통합당 출신인 무소속 강요식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또 부산 진갑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맞서기 위해서 통합당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정근 후보가 협상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권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데 중진들이 이제 탈락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여기도 지금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네,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민주당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병두 후보와 민주당 장경태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당 이해훈 의원과 3파전인데 아직 이 지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단일화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예, 총선이 18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언제까지 단일화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투표 전날까지라도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문제인데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4월 6일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2014년 동작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투표 이틀 전에 단일화가 됐는데요. 민주당 기동민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당시 노 후보의 표차는 929표 차였고 기동민 후보의 투표한 걸 포함해서 무효표는 1,403표였습니다. 예, 단일화가 좀 더 일찍 됐다면 어땠을지 그런 얘기들이 그때 나왔던 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단일화 없다던 정의당의 변심은요. 지지자 감정 결합이 변수로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때 약속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으면서 정의당 지지자들의 감정이 크게 상해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물음표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통합당 원톱 김종인의 슬로건은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부터 이제 통합당에 합류를 하는데 이제 통합당의 사실상 원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내일 오후 김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코로나 비상경제 담화를 발표하는데 오늘 김 위원장과 통화를 해보니 코로나19와 비상경제 상황, 생존을 위협받는 약자 보호, 긴급 처방 등을 아우르는 슬로건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선거 슬로건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위협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과거 김 위원장이 두 차례 이제 여야를 오가면서 총선을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 슬로건들은 상당히 좀 힘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19대 총선을 이끌 때는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민주당으로 옮긴 20대 총선에서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였습니다. 예, 일단 내일 발표 내용이 뭔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김종인 파워가 예전만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이제 올해로 나이가 8순이시고 또 이 민심을 꿰뚫는 이 통찰력 이게 예전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던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노욕이다,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받는 분은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노욕으로 평가하고 공천이 끝나고 지금 모시고 갔다라는 것은 이 얼굴 마담으로 이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투표일까지 18일 남았으니까 그 시간에 새로운 화두로 이제 판세를 흔들지 아니면 이제 무력한 모습밖에 보이지 못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통합당 원톱 김종인의 슬로건은요. 문제는 경제야인데 해답이 관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해답이 관건. 사실 저 슬로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대선 당시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던 거를 슬로건으로 가져왔던 그런 거였죠. 자, 이번에도 어쨌든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